U23 아시안컵 대회 한국의 첫 번째 경기에서 두 번의 옵사이드 골 취소를 당하는 불운에도 불구하고 후반 추가 시간 이영준의 극적인 헤딩골로 한국 대표팀은 UAE의 1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U23 공식전 10연승, 친선 경기 포함 12연승을 달리고 있는 U23 선수들인데요. 2014년부터 AFC U23 아시안컵으로 리브랜딩된 이번 대회는 상위 3위 팀까지 올림픽 출전 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실상 아시안컵 겸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인 것이죠. 한국은 2020년에 이은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U23 아시안컵 통산 랭킹은 대한민국이 승점 66점으로 1위를 기록 중에 있는데 최고 성적 순위와 관계없이 총 승점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28경기 21승 3무 4패로 이라크와 일본을 제치고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죽음의 조로 불리는 B조에 속해 있는데 일본, 중국, UAE 그리고 한국이 한 조로 일본과 중국의 맞대결에서는 일본이 1대0으로 승리하여 한국과 일본이 각각 승점 3점으로 공동 조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75대 25라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경기 초반부터 거세게 UAE를 몰아세웠지만 UAE의 두 줄 수비와 침대 축구, 그리고 골대 불응과 옵사이드 골 취소 등 경기력과 달리 골이 터지지 않아 어려운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태극 전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만들어내었는데요. 경기 주요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be a bit superior. Get off of me, this ain't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at last,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 it was built to last, yeah.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m gonna learn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and some mod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opical.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낸 U23 대표팀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숙제도 존재했는데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중원에서의 유기적인 패스에 한계가 보였습니다.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U23 선수들은 아직 리그 일정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대표팀 잡출이 불가했는데 U23 대표팀 핵심 선수인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를 포함한 셀틱의 양현준 선수의 부재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특히나 배준호 선수는 개인 기량으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차세대 대표팀 에이스로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이드와 중원에서 볼 배급 역할을 수행했던 배준호 선수의 부재로 인해 U23 대표팀은 중원 패스웍이 실종된 상태로 크로스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날 추가 시간 포함 약 105분의 시간 동안 무려 43개의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크로스 전술 하나만 고집했던 것이었죠. 물론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성숙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지만 그런 한계를 전술적 역량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감독의 임무이기에 황선홍 감독의 전술에 대한 평가가 남은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5분 동안 75%라는 높은 점유율에서 한국의 유효 슈팅은 단 3번에 그쳤는데 옵사이드 득점이 2번이나 취소되는 불운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 일찍이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황선홍 감독은 축구협회가 가장 밀고 있는 현 A대표팀 차기 감독이기에 그의 전술적 한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U23 대표팀이 조별리그를 넘어 토너먼트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상대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전술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감독의 역량이겠죠. 황선홍 감독은 경기 인터뷰에서 첫 경기는 항상 어려운데 선수들의 강한 의지로 이길 수 있었다라면서 상대 수비 배우를 노린 게 잘 통하지 않았지만 선수들은 계획대로 움직였고 그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다라고 말했는데요. UAE가 후반 깊숙이 수비 라인을 내릴 것이란 건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것일 텐데 상대 수비 배우를 노린 전술을 채택한 부분은 의아할 따름입니다. 한편 같은 조에 위치한 중국은 일본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한 이후 이러다 승점 1점도 못 딴 채 꼴찌를 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 17분 일본의 니시오 류아가 이른 시각 퇴장당하였지만 중국은 10명의 일본 선수를 상대로 심각한 골 결정력 부재를 선보이면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중국 U23 대표팀은 역대 성적이 1승 12패일 만큼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2014년 당시 3패, 2016년 3패, 2018년 1승 2패, 2020년 3패, 2024년 현재까지 1패를 기록하면서 중국 축구는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가 보이지 않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기본기부터 다시 해라. 전술을 논하기에는 실력이 너무 없다. 공을 패스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슈팅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는 축구 자체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 원래는 우리도 골든 세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그런 거야. 중국 축구는 국제 무대에서 볼 때 그냥 쓰레기 그 자체다. 1승 12패의 개똥인데 아직도 올림픽을 꿈꾼다는 건 참 대단하네. 중국 축구 기자가 직업으로서 최고야. 추안을 미리 작성할 수 있거든. 어떤 팀이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중국이 패배했다고 하면 끝나 라고 했습니다. 한편 20일로 예정된 한국과 중국의 2차전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인들의 심정은 초조하기 그지없는데요. 벌써부터 만연한 패배주의, 즉 공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4월 16일 중국 축구 전문기자 최나는 자신의 SNS에 중국 선수들이 피를 토해내며 뛰더라도 절대 한국은 이길 수 없다. 축구는 힘의 경쟁이고 시스템 공학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 올림픽팀의 경기를 단 1분도 시청하지 않았다. 다른 원고를 쓰느라 바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연령층 중국 선수들의 축구력은 일본을 만나면 분명 소용이 없을 것이란 걸 알았다. 지금 중국 대표팀은 일본과 한국을 상대할 때 피를 토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더라도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축구는 힘과 체계적인 공학의 경쟁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다음 경기는 한국전에서 마저 패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국. 그 중국을 상대로 황선홍 감독이 또 크로스 전술만 들고 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외파가 없더라도 중국을 이기는 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질 것이고 만에 하나 지게 된다면 한국 A대표팀 차기 감독직 선임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래저래 팝콘을 준비해야겠군요. 오늘의 한 주평. 이 와중에 한국에 오려는 해외 감독들은 사실 C급이다. 시급하다고.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